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네, 크뷰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지금 제가 촬영을 하고 있는 이 기간은 사실 K리그가 진행되고 있는 시간은 아니고 국가대항전 A매치 브레이크 타임인데요. 그간에 이제 K리그 경기를 다시 되돌아보면서 이번 주 크뷰는 어떤 거를 좀 해볼까 고민을 많이 했어요. 이번 시즌에 팀을 옮긴 최전방 스트라이커가 한 선수 있습니다. 바로 허율 선수인데요. 광주에서 이제 이번 시즌 울산으로 옮기게 되면서 사실 울산이 이제 그간 K리그의 강호의 면모를 계속 보여주고 있는 데 있어서는 주민규 선수의 역할이 굉장히 컸었는데, 주민규 선수가 대전으로 이제 둥지를 옮기게 되면서 그 부재를 과연 어떤 선수를 통해서 메꿀 것이냐가 굉장히 큰 화두거리가 됐었습니다. 근데 이번 시즌에 울산 그리고 김판공 감독의 선택은 광주에서 뛰었던 허율 선수를 데려오는 판단을 했고, 실제로 시즌 초반에 허율 선수의 컨디션이 굉장히 좋은 부분이 많거든요. 오늘은 울산과 제주 경기에서 허율 선수의 활약에 대해서 조금 짚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허율 선수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 광주 이정효 감독의 시스템 아래에서 최전방 스트라이커 역할을 소화해줬던 키가 굉장히 크고 피지컬적으로 굉장히 완성도가 좋은 선수입니다. 사실 이제 지난 시즌 같은 경우에는 허율과 이건희 선수를 계속해서 번갈아 가면서 최전방 스트라이커에 기용을 했었던 이제 이정효 감독이었는데, 허율 선수의 좀 특이한 부분이 뭐냐면 지난 시즌 같은 경우에 광주의 센터백들이 이제 줄부상을 당했던 기간이 있었거든요. 근데 허율 선수를 센터백으로서의 기용을 했었던 이정효 감독이었어요. 물론 이정효 감독이 이제 티칭과 디렉팅이 들어가면서 그 역할을 수행해 준 것도 있지만 굉장히 또 특이한 경력이기도 합니다. 최전방 스트라이커로 보던 선수가 프로리그에서 최후방 수비수를 본다는 것, 특히 왼발을 쓰고 피지컬이 좋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센터백이 가져야 될 이 조건과 최전방 스트라이커의 조건이 좀 부합하는 점에 있어서 발밑에 대한 부분이 리스크가 크게 없다는 부분에 있어서는 이정효 감독이 이제 센터백으로서 좀 기용을 하는 모습도 지난 시즌에 보여줬었는데요. 울산 HD의 최전방 스트라이커 역할을 현재 수행하고 있습니다. 자, 경기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허율 선수의 이제 가치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는 시간을 가질 텐데요. 일단 전체적인 울산 포메이션은 4-4-2 혹은 4-2-3-1 형태를 갖추면서 사실은 이제 엄원상 선수와 허율의 조합이 굉장히 또 중요합니다. 이런 부분에서 허율 선수가 어떠한 역할을 할 수 있는지가 중요한데, 일단은 허율의 옵션을 한 3가지에서 4가지 정도로 정리를 제가 좀 해봤습니다. 이날 경기에서만 이제 제안을 해서 좀 봤는데, 일단은 첫 번째로 전방 압박에 대한 부분을 일단 먼저 보려고 해요. 허율 선수의 특징 중에 하나는 수비력이 좋은 공격수라는 점이 있습니다. 수비적인 압박, 팀 전체 압박의 선봉장 역할을 해주는 것을 이허율 선수가 굉장히 잘하는데, 피지컬도 좋고 이 저돌성이 좋은 이러한 장점을 조금 발휘를 하면서 상대 센터백들에게 강하게 압박을 해주는 모습을 지난 광주 시즌부터 쭉 보여주고 있거든요. 울산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한번 보시죠. 울산에서 볼이 울산 지역에서 나오는 가운데서 지금 등번호 18번의 허율 선수를 잠깐 멈춰서 보면 계속해서 낮은 위치부터 높은 위치까지 에너지 레벨을 올라가면서 센터백의 왼발 코스를 막아주면서 오른발 쪽으로 유도를 하는 그러한 전체적인 팀 압박의 첫 번째 선봉장 역할을 해주고 있고요. 이렇게 됐을 때 울산의 전체적인 팀 압박 시스템은 어떻게 되나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순간적으로 4-2-3-1의 형태 혹은 4-4-2의 형태를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어쨌든 센터백이 오른발을 쓰면서 결국에는 오른쪽 풀백이 몸을 완벽하게 틀지 않은 상태에서 볼을 받도록 하는, 그리고 상대 센터백에게 빌드업의 시간을 압박하는 형태가 지금 허율 선수 발밑에서 나왔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결국에는 이 볼이 완벽하게 배급이 되지 못하면서 상대 공격을 무력화시키는 첫 번째 압박 스탠스를 보여줬습니다. 자, 이번에는 허율의 전방 압박에 이은 울산의 역습까지 한번 보고요. 그 상황에서 나왔던 허율 선수의 박스한 위치까지 한번 봐볼게요. 제주가 이제 올라오는 스탠스를 갖추다가 후방으로 빌드업을 가져갑니다. 이때 이제 허율 선수가 손가락으로 가리키면서 전체적인 팀 압박의 선봉령 역할을 아까처럼 해주죠. 지금도 보시면 왼발 코스를 막으면서 오른발 코스로 유도합니다. 좌우 전환을 이제 하지 않도록 하는 첫 번째 역할을 해주는 것이 허율 선수의 압박의 기본이에요. 결국에는 롱킥을 강요하게 되고, 이 롱킥은 어떻게 되나요? 김영권 선수에게 떨어지면서 상당히 부정확하게 떨어지고, 이것은
김영하 선수가 빠르게 좌우 전환하면서 역습할 수 있는 키워드까지 연결이 됩니다. 엄원산 선수가 오른쪽에서 측면에서 볼을 받으면서 여기서 이제 박스 안에 침투하는 선수가 두 명이 있는데 여기서 이제 허율 선수의 위치를 한번 볼게요. 허율 선수의 위치가 어디로 가나요? 지금 등번호 3번과 4번의 센터백 사이 공간이 아니라 오히려 오른쪽 풀백의 뒷공간으로 돌아 들어갑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풀백하고 경합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고 있는 겁니다. 센터백하고 경합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게 되면 확률적으로 센터백 입장에서 오히려 우위를 가져갈 수 있는 포인트가 있거든요. 하지만 풀백에서 등 뒤에서 위치를 하게 되면은 풀백은 헤딩 경합에 일단 우위를 가져갈 수 있는 포인트가 센터백보다는 없다는 부분과 있고, 그리고 등 뒤에서 돌아오기 때문에 오히려 허율 선수의 장점을 더 많이 가져갈 수 있는 포지셔닝이라고 볼 수 있죠. 이번에는 조금 특이한 건데 지금부터는 허율 선수의 코너킥 옵션에 대해서 한번 짚어보려고 합니다. 허율 선수의 코너킥 수비 그리고 허율 선수의 코너킥 공격에 대한 부분을 전체적으로 한번 짚어보면서 허율 선수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한번 볼게요. 지금 이제 제주의 코너킥 장면입니다. 제주의 코너킥 공격 장면인데, 자, 허율 선수는 골키퍼 앞쪽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지역 수비를 하는 위치를 하다가 이제 제주의 코너킥이 1차적으로 블럭이 된 이후에, 자, 여기서 이 장면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허율 선수의 위치는 현재 센터백들 위쪽에 위치를 하고 있지만 아주 높은 위치까지 올라가지 않으면서 2차 경합 상황에 대한 부분을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굉장히 인상적으로 봐야 될 게 뭐냐면 20분 43초, 42초에서 43초에 될 때 허율 선수의 바디 포지션이 킥이 날아오는 방향으로 순간적으로 바꿉니다. 공이 날아오는 시점에서 몸을 열어놨다가 반대편으로 전환되면 순식간에 반대로 고개를 틀면서 어깨를 시야를 돌리는 건데, 이거를 허율 선수가 한다는 부분이 굉장히 특이한 거죠. 이게 뭐냐면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광주 시절에 보여줬던 이 수비수, 광주의 센터백으로 활약했을 때 시절에 본인에게 그 녹아져 있는 수비 스탠스가 울산 경기에서도, 그리고 울산의 세트피스 상황에서도 발현이 되고 있는 겁니다. 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허율의 코너킥 옵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텐데, 자, 근데 여기서 이제 추가로 하나 볼 게 뭐냐면 울산의 코너킥 옵션과 맞물립니다. 이번 경기의 첫 번째 코너킥 전반 23분 정도에 나왔는데요. 키커는 아웃크로스로 올라오는 보야니치가 준비를 하고 있는데 허율 선수의 포지셔닝을 한번 보시죠. 지금 어디에 위치를 하고 있을까요? 이탈로를 비롯해서 지금 골키퍼와 상대 수비 사이 공간, 쉽게 말하면은 안쪽 깊숙한 공간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타겟팅을 하는 선수들의 위치는 이러한 부분이 많아요. 왜냐면은 경합을 해줄 수 있고 높이가 있다 보니까 러닝 점프를 한다든지 파포스트에서 가는 공략 말고 오히려 안쪽에 배치가 되면서 경합하고 싸워주면서 세컨드 볼을 만들어주는 역할을 해주는 경우가 대부분이거든요. 이제 그러한 역할을 해주기 위해서 안쪽으로 들어간 겁니다. 근데 지금 이게 허율 선수 쪽이 아니라 오히려 약간 바깥쪽으로 연결이 되면서 바깥에 있었던 엄원상 선수에게 슈팅 찬스가 났고요. 여기서 2차적으로 경합하면서 허율 선수가 박스 안에서 경합하는 장면, 추가적으로 울산의 세트피스 이후 장면에서 위협적인 장면을 만들어냈습니다. 근데 이제 두 번째 장면이 있습니다. 자, 바로 연이어서 나오는 근 25분에 나왔던 코너킥, 울산의 두 번째 코너킥 장면입니다. 자, 여기서는 위치가 어떻게 되죠? 허율 선수가 바깥쪽에 좀 나와 있는 게 눈에 보이죠? 앞서서는 골키퍼의 바로 앞 공간, 이탈로와 그리고 김건웅을 본인이 데리고 들어가면서 박스 안에서의 경합할 수 있는 장면인데, 직접적으로 골키퍼의 시야와 상대 수비의 시야 안에 들어있는 장면인데, 지금은 김건웅 선수를 데리고 조금 나와 있습니다. 가장 어떻게 보면 울산의 전체적인 대형 중에 가장 바깥쪽에 위치를 하고 있긴 해요. 자, 이 장면에서 어떠한 움직임을 가져간지 보시죠. 김건웅을 지금 순간적으로 본인이 잡고 있고요. 뒤쪽으로 돌아가는 서명관 선수에게 공간을 만들어 줍니다. 지금 사실 이 장면에서는 킥이 그대로 올라왔다면 서명관 선수는 완벽하게 프리 찬스였어요. 하지만 이제 보야니치가 직접적으로 크로스를 올리진 않고요. 순간적으로 지금 서명관, 허율, 김영권이 상대 수비들을 계속해서 붙잡고 있다 보니까 바깥쪽에 있었던 니어포스트에 있는 다른 선수들에게 찬스를 한번 만들어 보려고 했던 부분 전술이 나왔고 팝포스트 전략까지 나왔습니다. 자, 이번에 세 번째는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시죠. 전반전 32분에 나왔던 장면입니다. 이 장면에서 허율 선수는 너무나도 프리하게 헤딩을 가져갔고요. 허율에게 이러한 찬스를 페널티 박스 안에서 내주게 되면은 기정사실화 득점하고 연관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직접적으로 이거는 허율을 타겟팅 하겠다라는 전략이 나오면서
완벽하게 세트피스 득점을 만들어냈다. 인상적인 부분은 단계적으로 다른 변화를 가져갔다. 이게 굉장히 인상적이었던 선취골 장면이었습니다. 이번에는 박스 안에서 허율 선수가 어떠한 위치를 가져가느냐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장면은 울산의 역습 장면이죠. 울산이 수비적에서 볼을 잘 탈취했고요. 자, 여기서 지금 허율 선수의 옵더블 움직임이 어떻게 들어가나요? 기본적으로 제가 앞서 말씀드렸죠. 풀백하고 센터백 사이 공간, 앞쪽이 아니라 파포스트에서 위치를 하고 있는 게 1차적인데 지금 딩 뒤에서 돌아가는 윤재석 선수가 있다 보니까 지금 본인이 안쪽으로 좁혀 들어가면서 크로스를 받기 위한 움직임을 가져갑니다. 사실 이게 크로스의 완성도가 높았다면은 지금 센터백의 박자가 완벽히 늦었어요. 그 정도로 허율 선수가 옵저브로 움직임에 1차적인 준비가 잘 돼 있었던 움직임. 센터백의 앞 공간으로 뛰어들어가는 정말 정석적인 스트라이커의 움직임을 보여줬고요. 자, 두 번째는 크로스 시에 크로스 시도를 하려고 할 때 허율 선수를 보겠습니다. 자, 지금 계속해서 공격의 전개가 됐던 건 울산의 오른쪽이었어요. 그러니까 엄원상 선수가 주로 활동할 수 있는 지역이죠. 근데 이번에는 왼쪽에서의 공격을 할 때 그럼 어떻게 되나 봅시다. 지금도 크로스가 연결이 되지 않았는데요. 제가 주의 깊게 보고 싶은 거는 이 허율 선수의 위치가 굉장히 인상적이라는 거죠. 센터백의 사이 공간이 아니라 풀백과 센터백의 사이 공간을 계속해서 어느 방향이든지 본인이 위치를 점하고 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번에는 박스 안 옵더블 움직임에 대해서 한번 보려고 하는데요. 전반 21분 장면입니다. 지금 이제 순간적으로 역습 찬스였고요. 보야니치가 볼을 가지고 갈 때 지금 허율의 위치를 보죠. 지금 허율 선수가 출발했던 위치가 센터백과 센터백 사이 공간에 위치를 하다가 지금 보이는 센터백과 풀백의 그 정말 미묘한 틈 사이, 그 정말 벌어져 있는 살짝의 틈 사이로 동선을 가져갑니다. 이렇게 되니까 지금 순간적으로 센터백도 허율을 놓쳤고요. 오른쪽 풀백의 김태환 선수도 지금 허율 선수를 등 뒤에 있는 거를 전혀 마크를 하지 못하고 있어요. 근데 이렇게 됐을 때 지금 순간적으로 센터백이 허율의 위치를 파악하다 보니까 누가 비죠? 오른쪽 컵백 각도에 들어오는 보야니치가 비고 가운데 있는 중원 미드필더, 울산의 중원 미드필더가 빕니다. 이거 완벽한 노마크 찬스죠. 사실 이게 슈팅 임팩트가 제대로 되지 않으면서 센터백이 결국에는 중원 미드필더와 간격이 벌어질 수밖에 없는 이 제주의 작은 틈을 만들어냈던 최전방 스트라이커의 움직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지금도 다시 한 번 더 허율의 위치를 한번 보는 건데요. 자, 전반 31분입니다. 지금 순간적으로 윤재석 선수와 허율 선수가 같이 센터백과 풀백의 사이 공간에 위치를 하고 있는데 허율 선수가 지금 등 뒤에 있는 선수를 확인을 하죠. 윤재석 선수가 안쪽으로 들어와 있는 걸 보니까 그러면은 내가 센터백 쪽에 조금 더 붙어줘야겠다. 그래서 움직임을 살짝 센터백 쪽으로 가져갑니다. 근데 지금 이제 윤재석 선수가 움직임이 너무 앞쪽으로 많이 들어간 감이 없지 않아 있으면서 겹치게 됐는데요. 차후에 본인이 득점을 할 수 있는 찬스에도 직접적으로 연관이 된다는 겁니다. 그 장면이 이제 시간이 좀 많이 흘렀지만 후반 70분에 이 장면이 나오게 되거든요. 이 장면에서 이제 출발을 먼저 했던 거는 엄원상 선수였어요. 엄원상 선수가 순간적으로 측면을 사이드 넓게 벌려 들어갈 때 지금 허율 선수의 동선은 누차 말씀드리지만 풀백과 센터백의 사이 공간 상대의 등 뒤에서 뛰어 들어가고 있죠. 지금 보면은 엄원상 선수의 크로스가 올라가는 그 시점에 물론 크로스가 정말 좋았습니다. 수비 라인과 골키퍼의 라인을 봤을 때 정말 그 사이 공간으로 잘 들어갔는데 허율 선수의 위치 자체가 그리고 동선 자체가 결국에는 풀백의 뒤쪽에서 들어오면서 센터백의 사이 공간까지 들어오게 되는 이 대각선 움직임을 어떻게 보면 하프라인 이후부터 출발을 해서 속도를 가져갔거든요. 속도도 가져갔고 위치도 가져갔고 동선도 가져갔고 마무리 깔끔하게 들어갔던 득점 장면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후에 허율 선수의 여러 가지 장점도 있습니다만은 기타적으로 옵션을 보면은 포스트 플레이도 굉장히 좋거든요. 이제 전반 7분으로 잠깐 다시 돌아가 볼게요. 그럼 여기서 허율 선수가 상대 센터백을 한 명 데리고 완벽하게 등을 져주면서 동료 선수들, 이선 자원들 그리고 엄원상을 비롯한 최전방 자원들이 허율을 중심으로 사각형으로 모여있는 것도 볼 수 있죠. 오늘은 이제 허율 선수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봤습니다. 등번호 18번을 달고 있는 울산 HD의 최전방 스트라이커 허율 선수가 주민규라는
울산 축구에서는 뭐 대체가 불가하다고 예상이 됐던 그 선수를 현재 허율 선수가 대체를 하고 있는 과정 속에 있다고 보여지는데요. 물론 득점적인 부분은 허율 선수도 좋지만 사실 더 울산이라는 구단을 생각해 봤을 때는 지금보다 스탯적인 부분이 더 많이 나와주면 울산 팬분들은 더 행복하겠죠. 최전방 스트라이커의 계보를 이어나갈 수 있는 그러한 잠재력과 능력과 실력을 충분히 갖추고 있는 재능이라고 생각이 들고 있는 허율 선수입니다. 앞으로의 기대가 더 많이 되고 있고요. 이제 앞으로 득점적인 부분도 더 많이 쌓게 된다면은 울산 HD의 왕조를 설립하는 데 있어서 더 핵심적인 역할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판고 감독의 어떤 픽도 정말 이해가 될 수 있는 그런 제주 경기의 활약이었습니다. 네, 오늘 경기는 허율 선수를 한번 되돌아봤고요. 다음 크뷰 시간에는 더 유익하고 재밌는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